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우주항공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발사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준비는 순조롭다고 하네요. 일단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번 발사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라는 점이 되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도 짚어봤지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주관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상원 가이드, 우주항공 관련주 지금부터 좀 미리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면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바로 그냥 매매의 이름을 따자면 일정 매매라고 해요. 왜냐면 이번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을 앞두고 미리 선취매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으로 수익을 챙겨보자. 즉 일정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을 놓고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새벽에 이 발사가 될 누리호 몇 차 발사인지 이 누리호 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체크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발사의 목표는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누리호가 벌써 4차나 됐나? 혹은 누리호라는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누리호는 지금까지 총 3차례가 발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가 발사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성능 검증에 대한 자리였었다면 이 4차의 발사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 왔었다. 하지만 이 4차부터는 이 정부에서부터 민간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습니다. 굉장히 그 기술이 이전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서로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이 우주항공 로켓을 발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 대한 사업성을 띄고 해야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으로 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주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4차 발사에 대한 체크포인트 3가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발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고, 그리고 3번째, 실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정확하게 올릴 수가 있다.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4차 발사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누리호는 3단 액체 로켓에 대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나 발사체 기술이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독자 개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었을 때는 이 기술에 대한 독자 개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 독립성에 대한 강화가 여기에 대한 신호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우주항공에 대한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 개척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은 발사체 설계 기술이나 발사 로직이나 그리고 주기성, 그리고 엔진 탱크, 그리고 통합 생산 체계 같은 여러 가지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누리호라는 로켓이라는 자체가 비유를 드리자면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를 그냥 막 움직이는 거는 잘 보잖아요. 근데 그 택시 안에 승객이 없어요. 그럼 택시기사는 말 그대로 택시에 승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돈도 못 벌고 그냥 열심히 운행만 하잖아요. 근데 이 택시 안에 승객을 태워주는 순간 이 택시기사는 어떻게 돼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누리호도 1차, 2차, 3차까지 통해서 전반적인 로켓을 발사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삼아볼 수 있었다면 4차 발사의 경우는 이제 승객을 태우고 날아갑니다. 이 승객을 태우고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승객이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로켓과 이 로켓에 탑승하는 위성에 대한 기업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켓 자체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우주 산업이에요. 근데 실현할 위성이 필수인 만큼 발사체에 대한 성능과 위성 분리 기술, 정확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로켓에 대한 발사,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주 목적인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위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어떤 위성을 발사를 하느냐? 자, 위성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지구도 관측하고 우주도 관측하고 전반적인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안에 탑재되는 위성, 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3호라고 한다면 뭐 3개를 발사하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1호와 2호가 발사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3호가 발사가 되면서 시리즈별로 앞으로 4호와 5호까지도 꾸준하게 같이 이 누리호에 탑승해서 날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큐버 위성도 같이 탑재될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독자적인 기술로 위성이 원하는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우주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산업화가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의 기업들도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해갈 수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잡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국항공우주의 기업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다가 이제 황금선을 무사하게 올라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이 근거는 정확하게 이정표와 함께 나타나죠. 자, 황금선 위로 올라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전반적으로 황금선을 잘 타고 가거나 밑에 있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시켜주는 이정표와 함께 이정표가 이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였었다면 지금은 110만 원대까지 주가가 무려 700%에서 800% 가까이 오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 대형 기업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 게 있죠. 조선의 3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형주, 우량주, 각 산업들의 대장주예요. 그 대장주들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이 황금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황금선을 알아야지만 이런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보물지도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물지도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황금선 위로 올라타는 이정표를 통해서 꾸준하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 황금선을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주가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다면 8,000원대까지 한번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황금선을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전 고점도 한 번쯤은 돌파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의 시점이 어떻게 보면 황금선에서 딱 붙어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공부지도가 되지 않을까.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황금선과 함께 제가 또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이화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공부해보고 왔고요.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눈여겨보면 좋은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상원 가이드만의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아래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이 보물지도는 저희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고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금방 돌아올게요.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자, 어려운 주식시장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막막하셨죠? 이럴 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나침반을 보시면 되는데요.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가이드 오늘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영임 씨 요즘에는 길을 잃었어요라고 안 하시네요. 자, 요즘 길을 잃었다고 안 하시는데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딱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기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맞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
뭐 종목의 차트를 볼 수도 있지만 지수 차트를 볼 수도 있고 전반적인 이 흐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근거는 바로 차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차트 안에서 황금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황금선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길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도 안에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이 황금선이에요. 이 황금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241선, 즉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 날짜의 수식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5일 기간 동안의 종가를 연결한 것을 5일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0일 종가의 평균적인 가격들을 선으로 이은 것을 10일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241선은 뭘까요? 자, 일봉상 평균적인 종가 가격을 선으로 이은 것을 우리가 241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5일선도 있고 21선도 있고 60일선도 있고 다양한데 241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사실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라고 묻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대체 저 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 선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의 각 일선에는요,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특히나 5일선이나 10일선, 20일선은 우리가 단기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주가나 지수가 움직일 때 가장 주변에, 이 캔들 주변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단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60일선이나 120일선들은 기간이 길어지니까 캔들, 주가의 움직임이 커진다면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 간의 이격이 벌어지겠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61선과 이 121선도 사이가 먼데 241선은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자, 지금 241선이 여기 있고 캔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이 이격도가 굉장히 커지는 게 발생이 돼요. 근데 차트의 특성상 이것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이격도는요, 서로 좁히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격도가 벌어지는데 주가는 이 이동평균선이랑 어떻게든 짝꿍처럼 붙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한 방향성으로 이어질 때 이 241선도 마찬가지 하나의 방향성을 띠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즉, 추세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즉 우리가 다른 말로 241선은 장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황금선 밑에 있으면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주가는 우하향을 하게 되더라. 하지만 이 241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고 우상향을 해주더라.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볼 때는 사실 그냥 선의 방향만 보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각 하는 역할들이 또 다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배열과 역배열은 하나의 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방향 혹은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역할입니다. 정배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가가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앞서서 정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반대로 역배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앞으로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나를 향해 오고 있는 차가 있죠. 그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역주행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올바른 길에서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역주행,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도 역배열의 차트가 좋을까요? 정배열의 차트가 좋을까요? 당연하게도 정배열, 올바르게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정주행을 하고 있는, 정배열을 하고 있는 차트들은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차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게 된다면 고수익을 노려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 우리는 어떤 차트를 찾아야 될까요? 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차 싶어서 다시 정주행으로 자리를 트는 차를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역배열, 역주행을 하고 있던 차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빨간색 차가 역주행, 유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주가가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황금선 위로 올라타기 위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잘 가고 있다가 정주행을 하고 있다가 앞서 오고 있는 이 역주행차를 보고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생각해서 나도 차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역주행차가 되겠죠. 그럼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법 유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차를 찾아야 될까요? 고수익을 노려보기 위해서. 이미 역주행을 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정주행을 하는 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상 그 기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이 차가 끝까지 운행할 수 있는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정배열의 골든크로스는 굉장히 좋지만 역배열의 데드크로스는 굉장히 나쁘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역배열에서부터 골든크로스를 가는 차트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더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의 차트예요. 지금 이 차트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정주행으로 바뀌었어요. 골든크로스, 즉 유턴을 해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정주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했을 때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차트라는 얘기겠죠. 대표적인 차트 우리가 함께 공략했던 보물지도의 차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9월 17일 날 공략을 내렸던 이 한미반도체라는 차트인데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밑에 있었어요. 황금선 위로 올라타는데, 자, 그냥 올라타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정표가 함께 뜨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50%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ICTK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미 황금선 위에 있는데 주가가 왜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나요? 그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황금선 위에서 맞아 떨어지게 됐죠. 자, 이 종목은 위에서 이미 정주행으로 끝까지 갔다가 잠시 쉬려고 불법 유턴을 했었어요. 불법 유턴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황금선을 잡고 다시 정주행을 하니까 전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5일에 공략을 드렸던 보물지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 있다가 어떻게 됐죠? 이정표를 달고 황금선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밑으로 빠지질 않습니다.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보물지도 지금 또 하나를 드릴 건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정확하게 황금선 위로 올라와주는 이 이정표가 동반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황금선 위에서 꾸준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가는 꾸준하게 이 위에서 꾸준한 상승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꾸준하게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당연하게도 주가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을 차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또 진행을 해드렸는데, 자, 여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물지도, 두 번째 보물지도까지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통창구에 오셔야지만 이정표와 황금선에 대한 디테일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짚어줬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보물지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겠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이 보물지도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된 기회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부분을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드리고요.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어려우셨죠?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저희 이상원 가이드만의 테마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이상원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 도와드릴게요. 이 자료 하나면 차트 마스터 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여행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행을 할 때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 뭔가 내 앞이 막힌 것 같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내가 예상했던 이 주식의 길은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막상 근데 요즘을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이런 보물지도나 나침반 기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금선과 빨간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만 올바르게 투자를 건강하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아직 주식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마이 주식 저희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OBS 경인TV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